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예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가장 많은 것 같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시아버지께서 신랑 어릴 적에 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혼자서 두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우리 신랑을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지방이라 처음 뵙기까지 전화로만 몇 번 통화한 게 전부였는데 몇 번의 대화만으로도 인품이 인자하시고 훌륭해 보였지요. 저희 집이나 신랑 집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해야 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고향에서 아주버님네하고 함께 살고 있으셨고요.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형님과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 맞벌이기도 하고 아이가 워낙 일찍 생겨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합가를 했다고 하긴 했지만 그때는 형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어머니 인품이 좋다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좋은 인상은 첫 만남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결혼 전 시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드리려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뭐하러 이 먼 곳까지 두 사람이나 불편하게 내려오냐며 본인만 고생하면 된다며 혼자 올라오시겠다는 거 간신히 뜯어말려서 저희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보고 그러면 조금 일찍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차로 거의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도착을 하고 나니 점심때가 거의 다 지나 있었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신 어머님께서 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청국장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청국장을 좋아하는 음식이라 상관없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차려놔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훨씬 아랫사람인데도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자꾸만 시계를 흘끔흘끔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자꾸 보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모처럼 내려온 건데 형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능하면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올라가도 되지 않냐 대답을 했는데 어머님은 그러라고 대답은 하시면서도 어딘가 안절부절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6시가 넘어 형님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어머님에게 큰 소리로 아니 집에서 냄새나게 웬 청국장을 끓였냐고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던가 하지라며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태도를 바로 바꾸긴 했지만 어머님과 형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솔직히 지금은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살긴 하지만 그때에도 남편이랑 아주버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평생 남처럼 살아도 될 만큼 서로 안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형을 내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저한테도 비록 남편 본인한테는 천하의 몹쓸 형이지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하나만큼은 존경한다 입버릇처럼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문에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저도 눈치챈 걸 남편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실제로 그날 어머님 댁에 다녀오고 난 후 남편은 은근히 어머님이 걱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자주 전화드리고 안부도 챙기는 것 같았지요. 더 자세하게는 남편 집안의 일이니 물어보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희는 탈없이 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차로 10분이면 닿는 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에 언제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는 시어머니를 뵈러 가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들뜬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글쎄 시어머니 혼자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얼른 가방이며 외투를 벗어 남편에게 주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을 거들어드렸습니다. 근데 형님이 그런 저를 보며 시댁까지 와서 일하고 싶냐며 무슨 식목은성 어쩌고 저쩌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 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신경도 안 쓰이고 눈치도 안 보이는지 아주 편하게 쉬고 있는 형님은 결국 끝까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원래는 거기서 하루 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얼굴 바슨이 되었다며 괜히 차 막힐 때 올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일찍 올라가라네요. 어머님도 옆에서 거드시며 그냥 올라가서 저희끼리 쉬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기존의 계획을 취소하고 당일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또 조만간 찾아뵙겠다는 인사와 함께 저는 가방에서 두둑하게 챙긴 용돈 봉투를 어머님께 건넸고 당연하게도 어머님은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사양하시더군요. 아무래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자주 얼굴 못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그래서 준비한 저희들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어머님하고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형님이 뛰쳐나오면서 저 멀리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얼른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갑자기 불러세우길래 무슨 일인지 의아했죠. 형님은 어머님께 드린 용돈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용돈이 딱 80만 원이었거든요. 친정부모님 두 분께 각각 40만 원을 드렸으니 혼자 계신 어머님에게는 딱 두 배 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어머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줬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큰돈 들여봤자 쓸데없는 데다가 쓰시기만 할 뿐이니 앞으로는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자기한테 달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을 왜 중간에 형님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남편이 뭐라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내가 말하겠다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주 못 찾아뵙는 만큼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가 드린 돈을 어디에 쓰던 어머님 마음 아니겠냐 했더니 형님은 자기도 할 말이 없는 듯 뚱한 표정으로 알겠다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였어요. 뭐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혼 전에 청국장 사건 때부터 천명절 일까지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아들인 남편 속은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얼마 후 남편이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형님 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부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여태껏 형님도 모시고 살았는데 나는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봐도 어머님이 관세 아닌 관세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평소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명절이 끝나고 한 달 정도인가 지났을 때 남편이 전화를 드렸고 저희의 이런 결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형님이 행동이나 말은 그렇게 해도 어머님을 잘 챙겨주기도 하고 또 손주 봐주면서 정도 많이 들었대요. 거기다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게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저희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이모님이 되시겠네요. 아무튼 시이모님께서 조만간 한국에 돌아오시면 둘이서 조용히 살기로 정했다고 그때까지는 형님 내에서 그냥저냥 지내고 싶으시다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이모님께서 20대 초반에 근처 군부대에 주둔하던 미군을 만나 미국으로 시집을 가셨다는데 물론 실제로 만나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모진 차별과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자녀도 없이 혼자서 미국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연락이 한동안 안 되다가 1년 전인가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시이모님께서 조만간 은퇴를 하시면 한국에 살 곳을 마련해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되면 시이모님이 연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이며 정리한 재산들로 둘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형님이 그때 주차장에서 어머님 용돈을 따로 자기한테 달라 말라 하긴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로도 어머님 용돈은 항상 어머님께 직접 드렸거든요. 형님은 저희한테 자기가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며 몇 번 투덜거리긴 했지만 저도 대충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못 믿냐고 저더러 아주 효자났네 효자났어 라며 또 한 번 비아냥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몇 달 전에 형님네서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어차피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사셔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을 못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라도 알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찾아가서 물어봤죠. 형님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게 이유가 되냐고 형님께 소리치듯 따지니까 평소에 효자인 척은 다 하더니 막상 이제 와서 모실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냐며 조롱을 하더군요.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형님이 개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시어머니 이젠 못 모시겠답니다. 그때 미국에 계시던 시이모님께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형님 말에 따르면 아이도 어느 정도 다 컸으니 이제나 저제나 어머님 분가할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네요. 그리고 여태 모셔온 노고가 있으니 시이모님이 오시고 시어머니가 분가를 하실 때 가지고 있던 집을 형님네서 전부 증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이 부분은 저나 남편이나 불만 없습니다. 결혼하고 쭉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집이 뭐 몇십억짜리 집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아파트라 값은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동안 애봐주고 집안일 해주니까 겸사겸사 참고 모셨는데 어머님이 분가를 하기도 전에 시이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니 졸지에 형님네가 평생 어머님을 떠안아야 한다는 상황이라 생각한 거죠. 시골집 팔아봐야 2억 원도 안 하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내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 그 돈 받자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여태껏 자기들이 모셨으니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하더라고요.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 저희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곧장 어머님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살기 시작한 어머님의 모습은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짐가방이라고 가져오신 게 겨우 캐리어 하나밖에 없었고 저희 집에 계시면서도 자꾸만 집안일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으신 건지 도무지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에게 집안일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저 편하게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어머님은 처음으로 슬프게 우시더군요. 진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짐작이 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도 퇴근하고 오면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여기저기 그동안 못 드셔본 좋은 음식들도 나가서 사 먹고 주말에는 가볼 만한 곳을 서칭해서 모시고 나갔어요. 그렇게 셋이서 사는 거에 적응을 하고 있던 무렵 어느 날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을 미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시이모님께서 살아 생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사놓으신 게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법법에 의해 부동산 소재지인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반계열 쪽인 어머님께서 상속자로 확정이 되었다는데 글쎄 그 부동산의 시세가 20억이 넘는다는 대목에서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어안이 벙벙했네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런 기쁜 소식에도 끝까지 형님네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내다버리듯 내쫓은 건 괘씸하지만 그동안 손주와도 정이 많이 들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기로 했던 고향집은 원래대로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어머님과 함께 형님네에 다녀왔지요. 형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쓰더니 왜 모셔보니까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다시 찾아온 거냐며 또 그 특유의 비아냥거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어머님 용돈도 자기한테 줬으면 좋았지 않았냐고. 그 돈이라도 자기한테 줬으면 1, 2년은 더 모시고 살아줬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효자 노릇한다 고집부린 저의 오지랖 때문이라네요.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깐족대던지요. 어머님도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러면 시골집은 필요가 없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시골집을 미끼로 다시 합가를 시도하려는 줄 알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지금 집 가지고 유세를 부리시냐 학을 떼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원한다면 유산 포기 각서까지 써주겠답니다. 그냥 해본 말이었겠지만 제가 누굽니까? 실제로 형님이 유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까지 받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마침내 시이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서 말을 꺼내셨지요. 점점 이게 뭐지 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기가 내뱉어 놓은 말이 있으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형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10년을 넘도록 한 집에서 살아온 시어머니를 그저 끝까지 이용 가치만 계산하고 생각하던 형님은 결국 그 죄를 닳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형님네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님은 시이모님이 남겨준 건물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저와 남편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한동안은 자유도 누려보고 또한 힘들었던 마음도 추스릴 겸 혼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네요. 포기각서를 받기는 했지만 어머님은 시골집을 형님네 아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10년 넘게 키워준 손자한테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애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욕심부릴 생각 추호도 없고요. 그 집이 형님네 아이에게 돌아갔을 때 분명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뜻에 따르기로 정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은 빨리 둘째 손주를 보고 싶다며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께서 책임지고 봐주신다네요. 당연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좀 더 여유를 찾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하루빨리 이쁜 손주 안겨드리고도 싶고 남편이랑 지금처럼 오붓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저희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